운인서명의 189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정축일주편 사회적 삼합 오늘 마무리됩니다. 그 전에 오늘은 유명한 불교 경구 한 3개 정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대사 1번 저로 소생, 크게 한번 죽어야, 죽고 모든 것이 끊어진 뒤에야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죠? 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뚝이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것만 해도 어디 군인의 품격, 군 통수권자의 품격이 느껴집니까? 자기들은 책임 없어. 책임을 아랫 사람들에게 전부 전가하잖아. 이게 전시에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고요. 나라 망하겠지.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특검 안 해도 돼. 이런 33%인가, 이제 이 정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라 보기 힘듭니다. 그죠? 잘못된 것이 눈에 보여야지. 그래야 개선의 기미라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상하 고절을 막론하고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을 때 한 번의 기회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받기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곧 국가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있다는 것,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한 불행입니다. 다행히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래서 뚝이 무너지고 어떻게든 막아내려 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죠.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그런 거죠. 개인에게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아주 작은 실수 혹은 잘못, 오류 저지를 수 있어요. 인정해야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더하다가는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 겪으실지 모르겠어요. 작게는 이제 인간관계의 단절, 회사로부터 사퇴당하는 것, 해고당하는 것 등등등 규모의 작고 큼을 막론하고 오히려 이를 키워서 큰 불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크게 한번 죽어야 되는구나. 이 죽음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고. 명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의 용신론 이런 것에 얽매이는 한, 이게 고전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용신 잘 찾는 게. 근데 왜 용신이 다르지? 업으로 볼 때와 조어로 볼 때 왜 다르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그것에 합리적인 답을 얻지 못할 때는 의심해봐야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한번 죽어야 된다고. 공부도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거기에 익숙해요. 새로운 것으로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럼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구태의연한 것, 잘못된 것은 냉정하게 그것과는 단절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는 겁니다. 좋은 얘기죠. 어이구, 거꾸로 갔네. 염신불구 무병, 신무병 즉 탐욕 역생. 염신, 그러니까 세상살이, 이게 내 몸이잖아요. 세상살이에 이 병이 없기를 바라면, 그러니까 어떤
곤란, 고통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 곤란함이 없으면, 몸에 병이 없으면 몸이 이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만만하거든. 뭐 곤란이 겪지 않아. 뭐 내가 바라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면 탐하는 마음이 더더 커지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커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 넘어져도 거기에 돈이 떨어져 있고 금덩어리가 있는 사람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 실제 상담해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합니다. 자기가 영원히 그렇게 잘 나갈 줄 알고 모든 운이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어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돈은 막 하늘에 쏟아지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 그 이면에 보면 여하튼 그 돈이 머물러 있는, 흘러다니는 시장 속에서 그가 거둬들인 거잖아요.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가 행한 행위가 편법, 미법, 탈법, 이런 불법, 이런 것에 얽매이면 반드시 응징을 받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bad luck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 있겠죠. 사람이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지만 큰 사주, 작은 사주는 있습니다. 근데 큰 사주가 뭐냐? 여러분이 시련을 많이 겪고 있다? 많이 겪어봤다? 그러면 큰 사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시련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 일반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거나 그런 일반인들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갖게 돼요. 이건 100%입니다. 한 58,000%인가? 반드시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고 넘어가고 이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그 마음이 계속 커져. 우리 명리 공부도 똑같아요. 마음을 키우는 공부라고. 어떻게 잘 구워 삶아서 그럴듯하게 내가 잘 모르는데 통변해가지고 막 때로는 겁도 주고. 왜 겁을 줘? 상대가 말한 건데 내가 그것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못 해주면 윽박을 질러야 되잖아요.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주가 약을 만나면 운에서 그 사주의 그릇이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원국에 병도 있고 약도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시련 속에서 그 시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힘을 키우자. 명리학이 큰 도움을 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연기, 공, 무자성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해보면 그것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눈을 명리학이 갖게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명리 공부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파초엽상 무수 지시신 청단장. 이 파초 위에 비가 근심 없이 내리는데, 즉 파초 위에 내리는 비는 근심 없이 이 넓은 이 풀잎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비가 뭔 근심을 갖고 거기 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이 때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듣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 애간장을 끊는다는 거죠. 뭐 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상을 일으키고 시를 쓰고 그런 감성에 적고 이건 좋죠. 그게 또 좋은 인간의 미덕이기도 해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서 때로는 센티멘탈해지고 이러면서 이 감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것이 비유하는 것은 그 외부의 어떤 상황, 외부의 그 사물, 사건, 사고, 이런 것에 마음이 끝없이 흔들리는 이제 인간의 마음을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변심해 떠났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뒤통수 쳤어. 많잖아. 우리 배신도 많이 당하고,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누가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 풀잎에 내리는 비처럼 그냥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래, 그러려니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화살을 쏴대도 그냥 부처님은 그런 걸 이제 꽃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꽃으로 달게 받는 거죠. 침묵하면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나를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변하잖아. 타인도 끊임없이 변하잖아. 세상도 끊임없이 변하잖아. 그죠? 근데 그 변화가 외부의 힘에 의하여 휘둘리는 방식의 이 피동적 변화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의지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 길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했던 나는 누구인가를 명쾌하게 하는 학문이 명리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명리학을 대해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사주 풀어야지 이제 이것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빨라져요. 제가 정말 보람을 느낄 때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분들과 같이 만나서 놀고 또 이렇게 제자분들 외에 이제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상담 인연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또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제가 다른 데서 막 유명하다는 분들 공부해서 오신 분 근데 사주가 안 풀려. 맨날 용신만 얘기해. 용신 맨날 틀려. 용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사주 내용이 틀리는데 실체적인 얘기가 없어. 뜬구름 잡는 그냥 모호한 얘기만 해. 근데 제가 3개월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드리는 자료, 밴드, 명조 해설 이걸 통해서 보인다. 1년 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과정에서 계속 보이고 논리정연한 사유가 가능하며 1년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왜? 나는 수많은 길을 방황했지만 그 이후에 직선로를 뚫어놓고 아스팔트까지 깔아놓은 명리학을 가르치니 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보여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좀 뭉클하기도 하죠. 그렇게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내가 보람있게 그들이 오르고자 하는 명리산 정상으로의 이 닦은 길에 이렇게 그들의 손을 잡고 올라간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무심, 항상 무심의 상태에서 명리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래요. 명리가 모든 학문에 막 최고봉에 있는 거 이런 거 아닌 거거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잘 본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다 만나봤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다져질 때 그 위에 진짜 많은 걸 쌓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참 좋아요. 이게 없으면 기본이 안 닦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만 인지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광고가 그렇듯이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여 우리를 세뇌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당하는 거야. 주식을 사도 내가 그걸 명쾌하게 해석하고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걸 딱 명쾌하게 1, 2, 3 갑당한 근거를 대면서 사는 실력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죠. 무슨 뉴스 터졌어부터 시작해서 그 뉴스가 고점에서 터진 건지 이제부터 시세를 내려고 낸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무심한 상태에서 명리 공부를 해나가셔라. 기반을 닦으셔라. 삶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 학문의 기본 거예요. 그 명을 알아야 군자가 된다고 공자가 얘기했듯이 그 위에 탑을 쌓아보세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자신감이 넘치실 거야. 아, 나도 해냈어. 정말 1년 만에 내가 이 정도 실력으로 오다니. 그러면 나이 들수록 생계 수단도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어차피 우리가 속세에 살아가니까. 그걸 해내면 그 위에 많은 자신감이 생겨.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자신감이 넘치겠죠. 그런 자신감을 명리 공부의 완성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크게 품는 것, 그 이후의 인생에 큰 도움 되겠죠.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공부하셔라.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갖고 살아가려면 그것이 필요하죠. 이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축일주, 축토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미토식신과 축토식신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 또, 뭡니까. 이게 사유축 했으니까 또 헤매매해야 되겠죠. 그때 보도록 하고. 지장간을 항상 연구를 해줘라.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같은 식신도 어떤 인자를 갖고 있느냐. 이걸 안 보면 해석이 안 되죠. 겉으로만 식신하면. 그냥 공간 차원에서 축토는 겨울이고 미토는 여름이야. 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미는 양인이고 정축은 백호 이런 거에서 다 녹아 있고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장간을 먼저 잘 보셔라. 그리고 이제 12연승력 관점에서 이따가 이제 남녀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지만 그래서 어떤 글자들과 얘가 어떤 그 조합을 이루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할 때 이 식신을 알게 되죠. 의미를. 식신을 내가 깔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난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죠. 나의 전문성을 갖고 살겠다는 거죠. 근데 축토 속에는 재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성을 추구한다고 개신기, 지장간편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목표 지향적 식신이 돼요. 결과를 내겠다 이런 거죠. 돈 벌겠어 이런 거라고. 그죠? 그런데 축토는 나를 인묘시키는 거잖아. 그죠? 내가 여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이 지지로는 오화, 이 원진기문 탕화를 일으키잖아요. 정화가 여기에 완전히 중독되듯이 일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일 중독 이런 것도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표의식 없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일에 빠져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뭐든지 함몰되는 건 좋지 않아요. 때로는 탈출해서 관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필요하다면 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리고 이제 상관이든 식신이 특히 상관이긴 하지만 이런 축토, 이런 식상에 이제 인성이 결부될 때 조합을 같이 이루어줄 때 이제 식상 페인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죠. 지식을 갖고 하거나. 식상, 내가 이제 화생토 해주지만 그때 에너지가 쪽쪽 빠지잖아. 목의 에너지를 써줄 때 목생화도 되면서 목국토 이렇게 해서 내 지식으로 이제 식상들을 가르치는 교육업 이런 것도 되겠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무대뽀로 일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기획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그런 의미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장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보죠. 이 비견들과 같이 열심히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가 재생살을 날 수도 있어. 이 재생살은 돈 많이 벌다가 그냥 가죠. 이 개수의 유명세를 추구하는 것도 되고 권력을 갖겠다 이것도 당연히 되겠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재생살의 우려가 있죠. 번 거 다 날렸어. 그래서 또 식신재살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혼신의 전력 투 이것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이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식신재살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재생살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축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사유축 삼합의 묘지잖아. 그래서 많은 돈을 담을 수 있는 돈 창고를 내가 갖고 있는 셈이죠. 원국이나 운에서 금들을 담을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크게 가진 그러한 일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 잘 들어오니까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일에 푹 빠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자체 인묘지다. 이런 것이죠. 돈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에서 신금을 만나든 유금을 만나든 유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화 이 겁재가 있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동업해서 일을 했더니 돈이 확 들어오는 순식간에 대박을 맞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일주예요. 묘지다. 묘에 이제 들어가야 돼. 묘하면 항상 종교명리 철학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연상해보세요. 파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럼 고독하잖아. 내 살 깎아먹으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에너지 막 다 소진시켜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병을갑 3칸 뒤로 쭉 자예술, 갑술 순으로 출발했는데 그럼 신유가 공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성 공망이잖아요. 돈에 너무 미치면 또 이게 돈이 슬슬 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린다고 그러면 재생살해 문제가 있어. 재성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 돈을 많이 벌었더니 와이프가 너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는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공망은 돈을 잘 버는 구조에 공망 나오고 그러면 돈을 어차피 밑빠진 독이니까 그걸 선제적으로 써주면 좋죠. 불상적으로 기부 같은 거 하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들 어려울 때 밀어주고 돈놀이 하지 말고 밀어주고 그럼 또 돈이 차는 거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어차피 나갈 돈이었는데 인심이나 크게 쓰면 참 주위로부터 존경도 받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타는 사람은 그릇이 크지는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돈 많이 번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좀 저축 절약 잘 하면서 살아라. 이 묘의 속성이 있단 말이야. 무덤에 들어가면 자원이 한정적이라고요. 그죠? 무덤에 들어갔어. 거기서 일만 해.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에 미친 직원이 있어야 또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 성과를 많이 내니까. 그죠? 아프면 이제 병원에 좀 가끔 이렇게 좀 넣어서 가서 영양제사 맞고 와. 뭐 이런 배려를 좀 해주면 또 눈물을 머금고 역시 사장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죠. 재생살이니까 그 개수를 사회적 관으로 쓰게 되면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조직을 키워주잖아. 그죠? 묘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묘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이렇게 식신 자체 인묘지를 갖고 있으면 직원으로 이런 사람 직원으로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 진짜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 식신 가진 사람들이 일복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일을 게을리 안 하거든. 어쨌든 일이 와, 내 밑으로. 근데 이제 여기 비겁이 같이 붙어 있다. 여기 사와 붙어 있다 쳐봐요. 뭐 오와 사와 붙어 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회사 내에서도 어쨌든 내가 일을 만드는 능력자고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진 사주 구조라면 프랜차이즈 사업 이런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 화개지. 화개지 이제 12신설 화개지는 12현상 묘지의 속성과 비스무리하잖아요. 화개에 이제 빛난 것을 덮는다. 이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과거에 화려했던 시기는 이제 지났어. 그래서 종교명리 철학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 그런 영광이 덮여 있는데 이제 끝났네. 아니야. 다시 내가 이 인묘된 상태에서 다시 튀어나와서 새롭게 나의 일을 나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인묘됐다고 영원히 있지 않아. 문에서 미토 같은 거 와서 쿵 쳐주면 정화 튕겨나가고 미토 일이 이제 나의 근이 되지니까 이제 미토라는 새로운 일을 내가 이제 하게 되겠죠. 이 재생사를 만약 겪었다고 쳐봐요. 계속. 그러면 이제 절치부심 이런 속성이 더더욱 강해지겠지. 돈 많이 벌어서 그 화려하게 내가 살았는데 죽으림을 다해서 내가 도와줬어. 형제들도 도와주고 친구들 도와줬는데 망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도와줬으니까 나 재기하는데 조금 힘을 보태주겠지 하고 찾아갔더니 모른 척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열이 받겠지. 그러면 다시 일어나겠어. 이제 이를 악물고 또 일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재생살이 평관은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을 품는 것이기도 해요. 내가 도와줬어 그러면 야, 너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되려고 하늘이 시련을 주나 보다. 이런 덕담하면서 네가 그때 준 거에는 택도 없이 모자라지만 내가 집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서 넌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같은 거 받아서 밀어줄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행동을 보인다면 보람을 갖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 한을 곱씹으면서 식신자살 해야지. 반드시 딛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식신제살이 그래서 이 한을 풀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안가품하겠다 이런 기질도 있어.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또 살아가죠. 남자 입장에서는 신금 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금 편제 입장에서는 계속 식신으로 이 정화를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남편한테 대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 기토라고 하는 편인을 좀 갖추고 있을 때 자신의 식신을 좀 제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또 이제 항상 염두에 둘 것이 이제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12운성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 입장에서 이제 식신을 갖고 있고 그러면 기토 식신, 식신생제, 그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한으로 돌아오고 왜 이렇게 반발을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이제 기토 식신이, 그러니까 식신 가지고 여자의 식신을 이렇게 막 제압하려고 하는, 그 쉽진 않다 그랬어요. 중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치고받고 이런 쪽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정축이 백호일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운이 긍정적으로 소진되면, 소용되면, 이제 프로페셔널의 기질 같은 거, 그죠? 정말 폭발적으로 일하는 거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죠? 이제 그런 것, 이 목표지향적 삶, 죽으라고 일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기질이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잘 안 풀렸어. 재생살 같은 게 남았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외부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백호가 뭘 잡아먹잖아. 여하튼, 어떤 글자들이 임묘하는지만 잘 보면 되죠. 스스로 임묘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자중질환을 만들어서 자기 일 기토도 임묘하고, 경금 정제도 임묘시켜버리고, 결혼할 때는 임묘시켜서 받아오지만, 여자가 죽겠다 하고, 너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재성 공망이라 더더욱 그래요. 정제, 편제 다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도 가둬두지 말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자도 식상을 쓸 수 있도록 축중 신금 입장에서는 배우게 해주고 계속 식신을 사회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이 백호를 집안의 호랑이 기질로 쓰지 않을 수 있죠. 사회의 프로페셔널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회든 운에서 오는 유금, 신금을 다 이 안쪽으로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도 이제 식신생제 조합이 만들어지고 자꾸 여기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여자를 마치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인자인 것처럼 많은 여자와 관계하는 이제 그런 속성도 있겠죠. 내 남편 정축일진데 요새기 봐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조에 따라 다르겠죠. 내 배우자에 내가 임묘해. 배우자밖에 몰라. 이런 구조로 쓰이면 오해하면 안 되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셔라. 평관, 정관과 달리 평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애인의 인자이며 나를 좀 세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이고, 일제식신 이제 자식이 들어오면 어때요? 남자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미토와 축토가 다 그러냐,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어쨌든 관이 있고, 미토는 해미합 잠이 이래서 딱 보이잖아. 수를 말리려고 하는, 수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이렇게 쳐버리려고 하는 남자 애나가 쪽쪽 빠지는 구조라면, 물론 그래서 이제 정밀주에 또 많이 반하기도 하죠. 쭉쭉 빵빵이라. 이게 자축, 해축 이렇게 해서 남자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속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자식이 좀 임묘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 기토식신이.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경금 같은 경우도 남자의 마음 같은 거예요. 남자의. 그렇잖아요? 임수개수 입장에서는 인성이니까 남자의 마음을 여기 임묘시켜서 자기
배우자 자리로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흉하게만 보지 마시고, 미토와 축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합을 잘 이루고 있어. 운에서 안 깨져. 그러면 사이가 나쁠래 나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백호기질인데 임자 남자를 만났어. 예를 들어서 정임합 자축합으로 잘 만나, 잘 지내. 서로 강력한 기질 갖고 있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럴 때 문제가 될까요? 되지 않겠죠. 물상적으로는 축시에 떠 있는 달, 그죠? 별, 가로등 이런 데에서 어때요? 호젓한 느낌, 고독한 느낌 이런 걸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딱 그거죠. 종교명리 철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이 커진다는 거야. 고독은 나의 숙명 같은 거야.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푹 빠져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숙명을 벗어던지지 마라. 하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탕화의 속성을 가진 것이라 일에 미치는 바람에 주변의 모든 것에 등한시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마라. 물론 나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겠어.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위대한 스님이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타고난 이 운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새로운 변신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깨달음이 맞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런데 정축은 달빛 아래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밤에 불 켜고 좀 공부도 해야 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일만 해서 돈 벌 거야. 그러니 내가 이 깜깜한 밤에 달처럼 혼자 떠가지고 너희들에게 빛을 제공하니 나를 우러러보거라, 이런 재생살의 가오가 너무 또 심해버리면 안 된다고. 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오를 제어하려면 뭐 방법이 있어요? 수양해야지. 공부 많이 해서 마음그릇이 커진 상태에서 자기 겸손함을 발휘하는 것이죠. 내가 인묘, 자체의 인묘. 내가 겸손하게 굴다. 달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지상으로 호수 속으로 쫙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멀리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달도 아름답지만 호수에 비친 달, 땅에 내려온 달 얼마나 아름다워. 인간화된 그런 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낮아질 준비를 항상 하시는 게 좋다. 오늘 사주 한 5개 정도 풀고 가겠습니다.